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대한항공 대 현대캐피탈입니다. 먼저 대한항공은 직전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 에스페오가 깜짝 등장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에스페오의 서브와 활약이 없었으며 승리하기 힘든 경기였습니다. 임동혁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공격에서 스코어러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이 아쉬웠으며 중앙 공격도 잘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지석은 아직도 제 폼이 아니며 정한용은 이제 원포인트 서버로 나설 만큼 폼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한국전력에게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하였지만 사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너무 많은 대한항공입니다. 다음 현대캐피탈은 직전 KB전에서 승리하였지만 만족스러운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허수봉이 부진하였고 아흐메드의 범실도 많았습니다. 다만 홍동선이 전광인의 백업 역할을 너무 잘 내주고 있으며 중앙 공격수들을 살리기 위해 힘쓰는 김명관 세터의 볼 배분도 좋았습니다. 오늘 경기 허수봉이 직전 경기 부진했던 만큼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흐메드 역시 오늘 경기는 정상 폼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실히 김명관 세터가 주전으로 낙점받은 이후 공격의 루트가 다양해진 현대캐피탈이며 오늘 경기 충분히 좋은 경기력이 예상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팽팽한 경기가 예상되며 대한항공이 절대 쉽게 갈 수 있는 경기는 아닙니다. 최근 현대캐피탈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면서 이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한항공은 아직은 60% 정도의 전력만을 가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에 스페어가 잘 내주었지만 기복 없이 매 경기 그렇게 해줄 믿음은 없습니다. 오늘 경기 현대캐피탈이 보다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대한항공이 고전하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현대캐피탈의 불연승 또는 승리까지 예상해봅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한국도로공사 대 흥국생명입니다. 먼저 최근 가장 경기력이 좋지 않은 도로공사와 최근 경기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흥국생명과의 경기입니다. 도로공사는 올 시즌 흥국생명에게 단 한 세트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상성상 도로공사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부키리치의 폼마저 좋지 못하면서 공격력이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나차와 전세현의 폼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최근 이윤정 세터의 토스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반면 흥국생명은 직전 경기 옐레나가 부진하자 김연경 혼자 하드캐리하는 경기를 하였으며 간신히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흥국생명은 항상 김연경 또는 옐레나 둘 중 한 명만 좋지 못하면 경기력이 좋지 않습니다. 김미연이 계속 선발로 나오는 것도 신기하며 이제는 김미연의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원정 세터 대신 박혜진 세터가 출장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원정 세터보다 토스가 높아 시원시원했으며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최근 레이나가 간간히 좋은 활약을 보이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로공사가 도무지 반전의 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답답한 상황이며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을 많이 잃은 듯합니다. 부키리치마저 부진한데 오늘 경기 어느 정도 추스린다고 하더라도 부키리치 반대에서 전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어 오늘도 부키리치가 혼자 분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흥국생명이 김연경과 옐레나가 번갈아 한 번씩 부진했던 만큼 오늘 경기는 둘 다 정상적인 컨디션을 찾을 확률이 높으며 유독 도로공사에게 강했던 만큼 오늘도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흥국생명의 리시브는 여전히 불안하고 한 세트 정도는 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흥국생명 승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원주DB 대 수원KT입니다. 먼저 원주DB는 김종규가 한 경기만에 복귀한 것이 눈에 띕니다. 전력 공백 없이 경기 운영을 할 수 있게 됐고 지난 경기에선 장점인 트리플 타워가 힘을 쓰지 못하며 리바운드에서 밀리며 제공권 싸움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높이에서 강점을 살리지 못하니 3점 슛마저 급한 시도가 나왔고 결국 경기 후반 힘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두경민의 합류가 더 많은 공격 패턴을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만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면 3점 슛 싸움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수원 KT를 상대로는 다시 자신감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높이 싸움에서 경계해야 할 선수가 비교적 적은 데다가 허훈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외곽 싸움에서도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외인 맞대결에서 로슨과 알바노가 베스를 상대로 확실한 리드를 가져가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접전 상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 매치업에서 트랜지션과 3점 슛을 통해 리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 초반 접전 상황을 허용하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김종기와 강상재의 높이 활약이 돋보이며 가드진과의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원 KT는 허운이 빠졌지만 집중력 높은 수비를 통해 주도권을 잃지 않았습니다. 베스가 공수 선봉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하윤기가 집중 견제를 받기 시작하자 이전과 다르게 제공권 싸움을 쉽게 가져가지 못했고 원주 DB를 상대로도 비교적 안정적인 외곽 수비를 보였지만 골밑 싸움에선 힘을 쓰지 못했었습니다. 허훈까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외곽 맞대결에서도 장담하지 못하는데 당장 로슨, 강상재, 김종규 등을 상대로 높이 싸움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선수가 부족합니다. 하윤기가 컨디션 회복을 하지 못하면 경기 내내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며 끌려다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베스를 필두로 골밑 득점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수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며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고 가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고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스코어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한정적인 것이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원주 DB와의 지난 맞대결들과 비슷한 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주 DB 입장에선 지난 경기에 하지 못했던 높이 싸움에서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면 수원 KT는 수비 위주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꼬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스의 활약이 눈에 띄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원주 DB의 공세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추천픽은 원주 DB 승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창원 LG 대 서울 삼성입니다. 먼저 창원 LG는 경기 중반까지도 연승에 취해 있는 듯 움직임이 둔했는데 객관적인 전력상 한참 아래인 팀을 상대로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상승세가 길어지며 방심을 한 탓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레이가 여전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국내 선수들이 합을 맞추지 못하며 후반전에 크게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전력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세를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백투백 일정을 치르기 때문에 지난 경기 4쿼터 분위기를 내줬을 때 주축 선수들의 체력 안배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삼성을 상대로 다 득점을 올려왔었기 때문에 마레이를 필두로 한 공격 템포와 프론트 강점과 대비해 외곽 공격이 약세인 서울 삼성을 상대로 창원 LG의 강점인 압박 수비를 가져가며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경기 3점 슛 성공률이 평소보다 크게 낮았기 때문에 득점을 올리지 못했지만 외곽 싸움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 초반부터 리드하며 지키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서울 삼성은 3점 슛 성공률이 너무 낮습니다. 연패를 끊으며 상승세를 도모할 수 있었지만 공격 패턴의 한계가 발목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비가 탄탄한 것도 아니라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어 3점 슛 부재는 더욱 뼈아픈 결과로 다가옵니다. 창원 LG를 상대로도 외곽 주도권을 전혀 가져가지 못하고 경기 내내 끌려다니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외인 맞대결에선 접전을 펼칠 수 있어도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며 상대의 공격은 막아내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백투백 일정을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존재합니다. 창원 LG를 상대로 리드하기 위해선 지난 경기 가스공사가 했던 것과 같이 국내 매치업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며 창원 LG의 외곽을 봉쇄하고 후반 집중력을 통해 창원 LG의 움직임을 흐트려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3점 슛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없어 득점에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수비 효율에서도 맨투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해 결국 많은 실점을 허용하며 끌려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세트 오펜스의 효율이 낮은 것이 다시 한번 문제점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팀 모두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백투백 일정이지만 서울 삼성 입장에선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 운영이 비교적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인 맞대결에서 접전 상황을 만들더라도 창원 LG의 국내 매치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공격 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수 모두 창원 LG가 리드하며 변수를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